솔직히 일본 같은 데도 뭐 철도 선진국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일본 같은 데도 스크린 도어가 제대로 설치 안 된 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한국은 분명히 철도 선진국인 거는 맞아요. 저희가 고속철도를 도입을 할 때 프랑스에서 그 떼제비를 갖다가 갖고 들어오면서 처음 고속철도를 했는데 네. 몇 년 안 돼 갖고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애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복지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장 좋은 복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거 뽑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좋은 복지 어떤 게 있어요? 그 일반 회사는 휴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모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자생하는 이런 협력업체들 네. 이런 기업들은 그 모기업이 스케줄에 따라서 휴가들이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는 일단은 휴가를 내가 원하는 날에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신청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네.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거. 휴가는 며칠이에요, 쓰다면? 1년에 12개가 있어요. 네.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그 외에 뭐 연월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차를 쓸 수도 있고 뭐 월차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걸 내가 쓴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단은 편하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좀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일 끝나고 수업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학교 수업에 맞춰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이렇게 신청해서 쓸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런 학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기관사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세계 넘버원이라 할 정도로의 2호선 열차의 기관사까지 하면 자부심 굉장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러면 또 타호선 기관사들이 막 뭐라 해요, 저한테. 아, 그래요? 아프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이게 탈북민으로서 정말 이 사회에 와서 잘 적응하시고 또 이렇게 기관사로 또 기관사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선배님으로서 존경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도 또 어려운 북한을 말하면 꿀버지기죠. 그렇죠. 네, 그런 직에 가신 거니까 그런 과정을 가기까지는 본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흔히 이렇게 북한에서 온 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편견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나를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편견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나는 사회 정착을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많죠. 근데 저도 아마 그랬었을지도 몰라요. 가끔씩 우리 후배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선배님, 이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요. 북한 얘기가 궁금한데 막 물어보기 어려워가지고 진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북한 뭐 진짜 이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물어봐라 그러는데 저는 어느 사회든 편견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심지어 나도 편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신들이 나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라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로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았어요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편견을 가지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거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응 못하겠다라는 거는 좀 문제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도 아마 그런
것 중에 아마 일종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 밥은 먹고 살겠죠. 그렇죠. 밥은 먹고 사는데 거기서만 계속 하겠죠. 근데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살고 희망적인 삶을 살려면 내 스스로가 좀 뭔가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러한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사회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죠. 참 좋은 말이고 더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다 속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똑같이 미국 사람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그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난 적응하는데 막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그 호응하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27년, 그렇죠? 네. 27년 정착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하면 고향에서 온 형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거? 좀 경제적으로 그때 많이 어려웠었죠. 네.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네. 그 어려운 것들은 다 내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일들인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막 가끔씩 뭐 고향 생각 안 나냐? 엄마 생각 안 나?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안 나겠어? 당연히 나지. 근데 안 나는 척을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명절에 뭐 추석이나 구정이나 그러면 저는 오히려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게 편했어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 계속 뭐 오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1년 중에 가장 싫은 날, 이 날은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생일. 왜 생일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일하면 생일 축하해, 뭐 파티하고 막 하잖아요. 내가 내 생일이라는 건 누군가가 나를 낳았으니까 생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한국으로 오므로 인해서 우리 집안은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내 생일은 이게 축복받을 만한 생일일까? 그런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북한의 가족에 대해서 여타임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락은 해보신 거예요? 해봤죠. 네. 안 됐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연락이 안 됐어요.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프시겠다. 지방에 계시는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 고모까지는 한번 찾았었어요. 참 안 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이 용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고모 이름이 용숙이에요. 네. 근데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 제 이름을 용수로 적어갔어요. 그래서 누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누나가 너무 늙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나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늙었을 수 있겠지. 그래, 누나를 데리고 와라 국경으로. 그랬더니 누나가 계속 조카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경 와서 일단 잠깐 통화만 하고 다시 갈 건데 왜 조카를 데리고 올라가냐. 그래서 바로 고모를 못 데리고 왔어요. 네. 국경으로 온 거예요. 와, 중국으로 연락이 온 거야. 아니 누나가 자꾸만 네, 조카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막 그랬다. 어디 갔냐? 신청 갔대.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우리 며느리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가서 데리고 와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중간에서 심부름 받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딴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고모를 못 찾겠더래. 어머. 1, 2년 지나가지고 고모도 이제 뭐 연세도 있고 막 하니까 그 사이에 뭐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의 찾을 뻔 했다가 못 찾은 거죠. 그 이후로는 지금 뭐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고모가 조카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 봐서는 가족분들이 그렇죠. 계신다는 건데 어떻게 안타깝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다 끊긴 거예요. 그럼 아무런 소식도 못 듣고 온 거잖아요.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고향에
못 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내 가족에 대한 안부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는 죄 짓는 느낌? 막 이런 느낌 들거든요. 죄 짓는 느낌이 아니고 죄 지은 건 맞아요. 죄 지은 거는 맞아요. 뭐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 살고 하나의 그분들이 바라는 소원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욕하거든요. 누구나. 근데 이게 내 가족, 내 새끼면은 항상 마음이 쓰이잖아요. 부모님이 제 생각에는 계실 것 같은데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41년생이거든요. 예, 이른이 넘었죠? 이른 넘었죠. 아니네요. 여든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고아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아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형제가 고모 한 분밖에 없었어요. 네. 엄마한테는 여동생하고 외삼촌하고. 근데 외삼촌도 평양에 있었는데 아마 외삼촌도 분명히 나 때문에 잘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모한테 보냈는데 뭐 중간에서 일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한 4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다 실패를 하고 나서 뭐 지금은 거의 뭐 손 놓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진 기관사님으로 잘 정착하셨던 것도 부모님들 어찌 보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모든 3만 5천 탈북민들이 다 안고 있는 가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에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 네.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말은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북한에서 그런 것 전혀 경험을 못 해보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것이 얼마나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민주주의라는 거, 자유라는 거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들은 다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런 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한국에 와서 내 부모 형제를 죽여가지고 얻은 게 민주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내가 느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네. 나한테는 부모 형제 피값, 목숨값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다 틀릴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아 이거는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좋았던 거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대통령 언제든 뭐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진짜 다 자유인데 그런 것들이 왜 소중한지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래도 27년 선배님으로 김가영 TV에 나오신 분은 처음이시거든요. 마지막 부분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잘 살아남으려면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그러니까 노력이라기보다도 저는 스스로 역량을 많이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실력 배양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뭐 편견 얘기도 했죠. 편견이라는 건 어느 사회도 갖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본인들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 적응하는 데 불편하다라는 거는 핑계인 것 같다라는 그 실력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아마 해야 되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사람한테 힘내 얘기하는 거는 위로가 안 된다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꼭 손만 잡아주라고. 내가 그냥 니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 라는 표현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친구들이 있죠. 우리도 힘들게 살았었고 그때 막 힘내 이런 것보다도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갖고 너를 계속 꾸준히 봐줄 거야.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 정도가 아마 그 사람을 진짜 원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영수 선생님에게 대한민국이란 어떤 것인가요? 굉장히 소중하고 네.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곳.
저는 대한민국을 얻음으로 인해서 부모 형제의 목숨값하고 바꾼 거라서요. 대한민국은 부모 형제 핏값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지켜야겠네요. 아, 그럼요. 네.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땅, 네. 체제 뭐 그런 거죠. 시청자 여러분, 또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한용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